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이 됐으니까 지금 대한민국한테 당장 닥쳐올 가장 큰 일,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날 이제 발표되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4월 2일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이야기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라고 미래를 내다보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호 관세가 과연 뭔지 우리 정확히 알고, 그래야 이제 선생님한테 맞을 때도 내가 맞는 게 이게 하키첸지 아니면 야구 강방인지 PVC 파이프인지 알고 맞아야 그래도 좀 덜 아프지 않습니까? 정확히 좀 알자라는 취지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호 관세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상호 관세라는 의미가 미국 사람들도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상호라는 이야기 통상에서 종종 나옵니다. 레시프로컬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상호의 그런 거죠. 너하고 나하고 서로가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보통은 통상에서 이 상호라는 이야기 나오면은 서로가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너와 내가 좋은 쪽, 여기서 말하는 좋은 쪽이라는 것은 주로 관세를 낮추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라는 것은 상당히 좀 모순적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레시프로컬이라는 이 단어가, 상호라는 의미가 이 테리프, 관세 앞에 붙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자하관 트럼프는 이제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이 통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호 이야기 나오면 관세를 낮추자라는 쪽으로 그 다음 말이 나와 연결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거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역사적으로 한 1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입니다. 1934년에 법 하나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레시프로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오브 1934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법은 뭐냐? 우리말로 옮기면은 상호 무역 협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은 통상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미국이 1920년대부터 대공황 시대를 겪으면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시대를 이제 끝냈다. 사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제도적으로 보면은 1934년부터 이제 보호관세, 보호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하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만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RATT라고 이제 약자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최대 50%까지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줍니다. 대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호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나도 낮추고 상대방도 낮추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똑같이 서로 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도 낮추고 내가 낮추면 대통령한테 관세를 최대 50%, 기존의 관세에서 절반만큼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한테 넘겨주는 이제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는 원래 관세는 100% 의회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개별적인 품목,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할 권리를 의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수입품들, 우리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중국산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품목 관세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품목도 우리도 같이 올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20년대 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세가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보복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시대를 겪었다는 거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낮추는 것도 의회의 권한인데, 의원들이 하나하나씩 다 동의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안 낮추는데 우리만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여러분들 바쁘신 의원님들이 일일이 어떨 때는 도미니카 공화국 가고 어떨 때는 엘살바도르랑 일일이 협상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협상을 해서 상대방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충분히 낮춰오면 저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그래야 저도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한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관세를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자기의 권한 일부를 이제 대통령한테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이제 관세, 상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를 점점 낮춰오는 거죠. 그리고 의회도 그 전까지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서부터는 이제 절반만
동의가 돼도 대통령이 갖고 온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외국과 관세를 낮추기로 해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외국과의 조약, 협정 뭐 이런 쪽으로 간주되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야. 미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해왔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반수로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 RATT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상호무역협정법의 기본 정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관세를 낮추자라는 쪽으로 갔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이 1934년 이후 여기 보이죠? 관세를 지속적으로 지금 낮춰왔어요. 중간에 이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다시 한번 그 당시에도 이제 상호 관세라는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다시 낮아져서 결국은 이렇게 바닥까지 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이 될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역이라는 건 파트너가 있습니다. 내가 수출하면 누군가 수입을 해주는 거고 내가 수입을 하면 누군가 수출이 있어요. 서로 파트너인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 파트너들이 미국을 등쳐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불공정한 수단으로 미국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려가지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이것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세 말이 되나? 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관세 장벽을 세우면 그러면 관세 물기 싫으면 미국에 투자할 거고 공장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미국 내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제조업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회로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TSMC가 1,000억 달러 현대자동차 그룹이 21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관세를 정식으로 부여하기 전부터 이렇게 되니까 부여를 하면 더 빨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 어디서 거둘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세로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착착 붙는 단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호 관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느냐 라고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도대체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퍼센트로 때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은 A라는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3%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나라는 10% 관세를 부과해. 그럼 미국은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해서 7%만큼 관세를 올릴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러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불평등, 불공정하게 작용을 하면 그만큼을 올릴 거야 라는 요소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보조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에 상응하는 것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이야기 나온 게 뭐죠? 관세 나왔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이야기 나왔죠.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 팩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부가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환율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작을 하면 이것은 결국 보조금 형태로 이제 지급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이제 느슨하게 관리하거나 보호해주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호관세 대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평소에 무역 파트너 국가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들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평소에도 미국이 USTR, 그러니까 무역 대표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자꾸 그러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할 거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상대방이 미국 기업들한테 불공정하게 하는 만큼을 상쇄하는 없애할 수 있는 만큼을 우리는 부여할 거야 라는 정도로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죠. 그 다음에 상무부가 하는데 사실 USTR은 그렇게 큰 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합해봐야 직원 한 400명 안 되는 기관인데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상무장관이 이야기하는 더티 15 미국의 무역 흑자 많이 가져가는 15개 나라 하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의 관세 무슨 품목들 다 뒤져서
해야 되니까 일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수십 개 국가, 한 열 몇 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어떻게 부과되는 거야?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콕 찍어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보다 더 넓게 자동차 관련 일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A라는 나라, 뭐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2%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 200개 국가인데 미국이 200개 국가로부터 수입하니까 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15개 나라부터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상호 관세라는 이야기 별로 잘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보편 관세, 유니버셜 테리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 전 세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게 많고 좀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어떤 나라들은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전혀 장벽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뭔가 장벽을 잇는 나라들 그리고 본보기 샘플서부터 먼저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부터 이제 엉덩이를 맞아야 되는 매를 맞아야 되나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미정입니다. 1번 타자가 누굴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무역 적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역 적자, 수출국 입장에서 봐는 무역 흑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모가 큰 나라부터 우선시 되는 것은 확실하고 한 15개 정도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어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위 15대 무역 흑자국인지 보면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이죠. 중국이 2,950억 달러로 압도적인 1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가 이제 1,720억 달러 2등 그리고 베트남이 1,230억 달러 3등. 이야, 베트남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00억 달러 이상 단위가 다른 나라들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일랜드, 독일, 뭐 대만 같은 경우 한 740억 달러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쪼로록 아시아 국가들이 몰려 있어요. 대만, 일본,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1, 2, 3, 4, 5, 6, 7, 8, 9등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까지가 10위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도, 태국, 이탈리아, 뭐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국가들은 현재 4월 대한민국 기준으로 4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이를 악물고 이제 참아야 되는 우리 차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미국보다 5%에서 10%,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미국보다 10% 이상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FTA로 이제 부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프리라고 이제 돼 있는 거고 미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해? 맞습니다. 왜? 관세를 막 올리다가 미국이 요즘에 더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중국 관세가 낮아요.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기준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확실한 기준. 이거는 이제 상대방 국가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기준인 거죠. 자, 미국보다 관세가 차이가 나는 만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명료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어느 나라부터 매를 맞냐?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국 상품에 대해서 인도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보다 미국 제품이 인도로 들어갈 때 12%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 높은 관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뭐 스위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두 자리 숫자는 인도,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한 자리 숫자
쭉 보이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얼마냐?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8%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를 가지고 특별하게 물론 뭐 2%니까 우리도 2%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왜 훨씬 더 많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상위 15개 나라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동남아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상당수가 미국보다 아까 앞에서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 색깔이 이제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먼저 타겟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나라들보다는 규모가 큰 나라들부터 먼저 이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관세 장벽이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관세가 아니지만 뭔가 수입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그 나라의 장벽을 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이 이거 정말 잘했죠. 그래서 이 미국 USTR 무역 대표부에서는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비관세 장벽이 실제로 미국 기업한테 관세를 얼마 높이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중국이 1등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40% 정도의 관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트남 35%, 이탈리아 35%, 아일랜드 32%쭉 나갑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4%밖에 없어요. 비관세 장벽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죠. FTA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정말 오래 싸웠죠. 그래서 우리는 FTA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굳이 한국을 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를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다 제재 대상, 관세 부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관세 대상이 되는 거야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 트럼프의 논리를 한번 따라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부가세 내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가 쉽죠. 왜? 부가세라는 것은 애드온 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가세 누구한테 물건을 살 때, 내가 또 누구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 서로가 이렇게 그 각각의 단계가 쭉 이어지면서 부가세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국내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료와 제품을 짜맞춰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럼 수출하면은 이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외국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부가세를 환급을 이제 받게 됩니다. 부가세 체제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냥 물품세만 있을 따름이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업체들은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에 있는 나라의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서 그 나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가요? 아이 그럼 미국도 부가세 매겨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미국은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만큼 관세를 매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부가세가 높은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 주로 많습니다. 아일랜드 23%, 독일 19%,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랐죠. 18%, 멕시코 16%쭉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오른 세율이 부가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표로 한번 다시 모아보죠. 표로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번 그려본 거죠. 각각을 다 퍼센트로 했으니까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두들겨 맞느냐라고 보면 이탈리아가 확실하게 제일 높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실제로 관세 차이, 그리고 뭐 부가세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60% 정도의 관세와 상응하는 장벽을 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중국이 한 5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베트남도 50%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따지면은 우리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인가요? 쭉 찾으면 제일 밑에 있어요. 박수. 네. 미국 입장에 따지면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15개 나라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뭔가 별로 미국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한, 나름 공정하게 경쟁을 해오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세 격차 2%,
그 다음에 뭐 이거 사실 부가세 때문에 이게 16%지 나머지로 따지면 우리는 비관세 장벽 4% 정도. 그 다음에 뭐 관세와 관련되는 차이 한 2% 하면 6%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부가세가 너무 높은 거죠. 부가세가 22% 정도 되니까 이렇게 높아진 거지. 나머지를 따지면 30%대로 훅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따지면 대한민국은 좀 나중에 매를 맞나?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좀 살살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여지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비해서 다급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다급해진 나라가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몇 %죠? 이거를 그대로 관세로 얹으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53% 관세를 맞아야 돼요. 미국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대로 하면 인도가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도 수출에서 미국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연간 한 870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9번째 정도 무역 파트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인도가 미국한테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인도 같은 경우가 한 연간 한 4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미국한테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크지 않지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소중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디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트럼프랑 상당히 친하고 이야기가 통해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생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에 대해서 되게 까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대놓고 디스를 놨어요. 그러니까 인도 관세가 너무 높아서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아주 면박을 줘서 모디 수상이 되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관세율로 놓고 보면 이제 인도는 한 17% 정도의 지금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고 미국이 3% 정도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도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 플러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관세를 낮추는 거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지금 요즘에 보니까 무기도 많이 사는데 그거 다 러시아제 사잖아. 야 우리한테 돈 벌어서 러시아에 돈 줘? 그만해라. 그 다음에 너희 자꾸 우리가 내린 제재 위반해가지고 러시아 기름 가스 그동안에 많이 사왔더라. 그거 다 우리한테도 있거든. 우리 걸로 바꿔 라고 지금 강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급하지만 인도가 좀 더 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하겠느냐? 왜? 이게 사실 시스템적으로도 되게 복잡하고 품목을 따지자니 국가를 따지자니 여러 가지 기준도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정말 할까 싶은데 뭐 일단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3일 대한민국 시간으로 4월 3일 날 이제 그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즈가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렇게 마당이죠. 여기서 이제 기자들 데려다 놓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이제 직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즈가든에서 뭐 이야기를 할 때 할 이야기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온 잘못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그 일을 나는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팍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 관세가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릴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무역 당국도 완전히 빼주는 예외적인 조치는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품목이나 국가별로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 맥시멈으로 때리는 거죠. 일괄적으로 20% 이렇게 이제 때려놓고 협상을 통해서 낮춰가는 이제 이러한 방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때려놓고 그냥 계속 가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했을 때는 이러한 관세, 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야 이거를 그렇게 관세를 때리면 미국 내 물가가 오르잖아라는 불만을 감내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뭐 쿼터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관세로 일정 부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따로 예외를 허용을 해줬는데 이번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거와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문제지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시기는 언제냐? 일단 이렇게 때려놓고 또 몇 달 또 지켜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은 다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즉시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데는 뭐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FTA 체결하고 그동안에 미국이 원하는 거 많이 들어줬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름대로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준 나라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제 최근에 USTR에서 발표한 이제 다른 나라 불공정 무역 사례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편은 그냥 계속 복붙이에요. 복사해서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다 보니까 오타도 종종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보고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연도도 틀리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오고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잘 해왔던 것을 미국이 인정해줄까? 라는 생각 해보면 우리 왜 맨날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나 궁금하지만 뭐 우리 혼자 맞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이제는 FTA 시대는 저무는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 시대고 그 상호 관세를 좀 낮게, 오히려 남들보다 좀 적게 맞으면 그래도 좀 유리한가라는 생각 해볼 수밖에 없는 2025년 4월 2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좀 기다려보시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 사항들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되는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